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교육을 왜 바꿔야 되고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겠죠.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 방법으로 이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오늘 콘텐츠가 좀 와닿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소장 임철웅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이 교육의 미래에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마지막 편인데 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 네. 이 교육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면 이제 그 교육기관이 해체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학교들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도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지만 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에도 굉장히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설픈 강사 부를 바에는 탑 강사의 온라인 교육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교육은 정말로 한 번에 많은 사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대학도 마찬가지죠. 어중간한 대학들을 굳이 가느니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하고 그냥 사회에 빨리 나가는 게 좋다. 앞으로는 더 심화되는 거죠.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없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대중 강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교육을 받기가 너무 쉬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측면에서 게임 혹은 메타버스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네.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정말로 먼 미래에는 그러면 교육은 어떤 의미로 살아남을 것인가 어차피 내가 다 배우고 싶은 대로 배우는데 교육기관이 왜 필요해 그럼 뭘 배워야 되는가 AI가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산도 AI가 다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뭘 배워야 될까요? 앞으로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능력이 다 요구가 돼요.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술도 잘 알아야 되고요. 뭐 공학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인간 심리도 잘 알아야 되고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인문학적인 통찰도 있어야 되고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기술과 뭔가 인문학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이걸 한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뭔가 거기서 그런 생산적인 지식 활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업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건질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뭐 그렇게 될 텐데, 뭐, 앞으로 유망 직종이 뭐냐, 어떤 직업이 뭐 대세냐,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만에 하나 이게 잘 뭐 맞아 떨어지면은 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확실한 거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란 말이죠. 자기의 직업을 위협받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그 우버 같은 그 시스템이 들어올 때 공유경제 시스템 들어올 때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게 택시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위협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겨날 거고 뭐 사회적인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도 심화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들을 뭔가 기술을 우리가 좀 건전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회의 모든 그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이 기술을 수용하고 뭔가 사회 전체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갈등 해결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미래에는 굉장히 인간들에게 요구될 거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요구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갈등 해결이라는 거를 조금 뭐랄까 저는 이렇게 좀 개별화된, 그러니까 인간 하나로 갈등 해결을 생각해보면
갈등 해결 자체가 굉장히 갈등 해결 능력 자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나 그리고 어쨌건 지금 이런 미래의 교육을 생각했을 때 맞아요. 나에게 맞춤화된 교육을 받든 아니면 내가 온라인으로 이런 좀 내 공간에서 교육을 받든 내가 내 생각이 우선하게 되잖아요. 네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춰지니까.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죠. 나는 화가 났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 풀리는 사람이야. 네. 얘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그랬으면 뺨 맞는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으니 아이스크림 주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등 해결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 네. 실은 굉장히 갈등 해결 능력,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갈등 해결 능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필요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서 좀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눈치가 진짜 없겠구나. 네. 물론 이 눈치라는 건 되게 동양적인 문화이지만 네. 일단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캐치해내는 능력.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표정을 보잖아요. 부모의 표정 중에 절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입도 보고 눈도 보면서 이렇게 표정을 봐야 되는데 이게 눈은 안 웃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표정을 보고 생각을 읽는 능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거죠. 제스처나 이런 걸 보고 어떤 걸 유추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좀 이 사람한테 좀 맞춰주기도 하고 좀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뭔가 감성적인 나의 논리를 이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감성적인 접근을 되게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눈치 커리큘럼이 되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필요할 것 같아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치 커리큘럼, 갈등 해결 커리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지만 그러니까 막 감성 디자인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네. 이런 전략적 표현력 네네. 이런 게 되게 필요하겠네요. 미래가 돼서 이런 교육이 생기면 생길수록 네. 맞춤형 교육은 좋은 면에선 얘가 가장 최적화된 교육을 시켜준다는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최적화되지 않은 곳에서 가서 조금 이렇게 좀 깨지면서 맞춰지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잖아요. 내가 좀 모난 부분도 좀 닳고 이러면서 맞춰지는 건데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얘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융합하려고 서로 찔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네네. 앞으로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런 교육 가치를 다양성이라고 의 방점을 찍었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뭐 저는 융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 융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들 섞여서 다 하나로 다 섞여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질서를 만들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기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네, 그것들 그 자체로 그냥 유지를 시켜주면서 또 같이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그런 능력들이 인간들에게 요구가 될 거다. 기계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테니까. 네네. 네. 그런 능력들은 꼭 인간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대두될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국 대학에서도 그런 시도를 생각해보니까 좀 학원이 있어요. 아이들 이런 스타트업 경진대회나 아니면 이런 뭐 어떤 발명품 경진대회에도 보면 이 학과들이 여러 학교가 섞인 애들의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시너지 그 점수를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공학에서 나온 애들, 어디서 디자인에서 나온 애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사업 딱 들으면 얘네는 지금 이 팀 안에 공학도가 없구만, 이 팀 안에 디자이너가 없구만 이게 딱 거야. PT만 봐도 알아. 아니면 제품만 봐도 알아. 근데 이제는 그렇진 않더라고. 이게 굉장히 공학적이면서도 디자인 요소를 같이 고려한 제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확실히 좀 아까 말씀하신 시도를 조금씩 하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진짜로 미래에 최적화된 교육으로 갔을 때도 이런 융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개별화가 돼버리니까 네. 교육이 네. 얘네가 융합을 했을 때 네. 이 과연 섞이는 경험을 되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개별화된 그 세대들이 융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그게 얘기네요. 또 어려운 교육의 역할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융합은 더 쉬워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다양한 네. 지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더 쉬워지는 세대가 되고 자기만의 이런 세계관이 점점 강해질수록 진짜 다른 분야의 사람과 융합하기가 힘들어지면 네. 이거는 결국 그냥 다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단순히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 네, 그래서 교육자들의 고민은 끊이지 않을 거다. 앞으로 네, 인공지능 선생님이 나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대학교를 만들어서 눈치대학을 만들어야겠어. LBC 눈치대야. 네. 그렇지. 아, 괜찮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인성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도 굉장히 회귀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이런 인성을 가르치고 왜냐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결국 이제 매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간의 기본 룰이잖아요. 내가 모났지만 모나지 않은 척을 해서 일단 서로가 레퍼를 쌓고 나의 모난 부분을 나중에 보여주는 과정.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사내 예절 그게 딱 있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다 비치를 해놔. 입사를 하면 다 줘요. 네. 다 봐야 돼. 꼼꼼하게. 근데 보면 나는 너무나 당연하죠. 나는 사회생활을 되게 오래 했고 네.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노예근성이 투철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지. 왜냐면 막 회장님 의전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이걸 몰라? 막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아이들부터 교육부터 다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요즘의 사회는 인간의 본성을 좀 이겨내는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냥 화성인 금성인으로 예를 들읍시다. 뭐 화성인은 뭐 몸이 강해. 뭐 금성인은 뭐 머리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둘 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이 본성과 직관에서 좀 멀어져서 좀 이렇게 열린 사고를 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좀 사회가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본성을 이해하는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뭐 극복을 하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뭘 더 나아지든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인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해보면 약간 통찰에 대한 교육도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논리적인 그런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런 그렇죠.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그냥 사회에서 뭔가 네네.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네네네. 그런 거에 그걸 최적화된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그래왔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있다면 요구할 수 있는 능력 사회에다가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또 사회 또는 기업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문득 떠오르는데 그때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학에서 낸 그 과제를 보는데 수업을 물론 잘 듣진 않았지만 수업을 들었는데 못 풀겠는 거예요. 코딩을 못 하겠는 거야. 되게 쉬운 거였는데도. 네. 그래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 다니고 하루 만에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난 그때는 솔직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교수님이 이게 그냥 코딩하는 거 가르쳐주면 되지.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걸 길게 가르쳤나. 근데 지금은 이제 깨달았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인 이해와 논리력이 있는 그걸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굉장히 오래 가르쳐셨고 기술은 그냥 나중에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인제야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 뭐야 학원 다니는 사람만 풀라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은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완전히 파서 완벽히 알면 물론 다음 걸 이해하는 게 쉽겠지만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코딩을 예를 들어서 100줄을 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10년 후에 보면 이 100줄은 버튼 하나로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버튼을 계속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버튼을 배운다기보다는 버튼이 생겨난다는 걸 깨닫고 그 버튼을 발견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버튼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고 그 버튼을 발견하는 능력 그러면 열린 사고가 필요할 거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응용할 건가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해질 것 같아요. 틀에 너무 박히지 않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아까 이제 오늘 지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옳은 방향이겠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의 의도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 얘기가 되는 반성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문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
연결이 되기 이전까지 네. 우리는 되게 인간 중심 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인간을 이해하는 뭐 이름 휴머니즘 같은 네, 것들을 네.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는 기술이랑 인간은 그냥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은 그냥 인간의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 없이 이제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제2의 뇌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뭔가 어떤 기술적인 도구나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게 더 이상 뭔가 그냥 이거는 물질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뭐 그냥 물질은 그냥 도구로서만 대할 수 있는 네네.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인공적인 존재들을 진짜 우리의 그냥 동반자로서 이제는 진짜 정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계의 한계는 뭐고 우리 인간보다 뭘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기계들과 같이 살아가며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을 총이라고 비교하면 내가 활을 아무리 잘 쏴도 총을 발견하는 순간 총이 뭔지는 알아야죠. 이거 어디다 쓸 수, 그리고 그죠. 총의 존재를 아는. 그러니까 내가 총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는 필요 없지만 총의 존재를 알고 활용법을 알는 그런 정도의 세계에 대한 이런 접점이 좀 그쵸. 많아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총이라는 게 만약에 발견이 있다면 그래 총이 뭐 잘 쏴주면 그만이지 많이 쏴서 많이 죽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총의 네. 특성이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일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듯이 뭐 네. 기계는 기계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게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본부장이다 보니까 IT 팀도 저희 본부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기업에서.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이제 회장님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워드프레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과 그 기업의 임원진의 특성상 계속 변동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IT 팀에서는 그냥 외부로 만듭시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외부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회장 임원진 입장에서는 워드프레스가 굉장히 세련되고 미국에서 막 만들고 이러니까 결국 워드프레스를 밀어붙였어요. 값도 싸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 안 믿기겠지만 10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워드프레스는 있는 모듈을 가지고 넣을 때는 굉장히 싸고 화려하고 정말로 값비싼 걸 할 수 있지만 값비싼 걸 싼 값에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거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워드프레스든 이 다른 웹 개발이든 이 개념을 어느 정도 그걸 개발을 못해도 이게 어떤 거다는 건 알고 써야 내가 효율적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저 사람이 멋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내가 어떤 걸 깊이 팔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이런 수준에까지는 알아야 그 말씀하신 거는 물론 연장선상의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워드프레스 극혐.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지. 왜 필요가 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네. 뭐 실패 사례를 뜯어서 배우는 거 너무 실패했어. 너무 실패했어. 앞으로 또 이렇게 네. 되게 그 강조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실패를 잘하는 실패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모두들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실패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나는 실패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구글이나 이런 그런 기업에서는 뭐 어떤 창업을 했다가 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의 경력을 굉장히 많이 쳐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원리겠죠. 난 네. 많이 쳐주겠네. 많이 망해봤거든요. 근데 성공도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셨으니까 네. 성공 안 해봤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저희가 이제 약간 잡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은 통찰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리고 아무래도 LBC는 눈치 대학을 만들 것 같고요. 또 네. 입학하셔가지고 그래서 잘 많이 배우시죠. 네. 그래요. 혹시 오늘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교육의 미래.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라 네.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 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요구돼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것들은 정말 모험하고 도전하고 뭐 이게 가능하게 요즘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정말 뭐 바이킹을 88열차를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망이 깔려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이 그래서 사회를 탐구하는 것들을. 죽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일단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실패라는 건 좀 아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경영에서는 약간 린 스타트업.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인데 린이라는 거는 이제 마른 이렇게 살을 쪽 뺀 그런 느낌에서 이제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해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데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기업에서 시도할 때는 좋고 사업의 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컨텐츠에 있어서는 린 스타트업 방식을 쓰는 게 나쁘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스타트업 방식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 뜰 때는 이게 무조건 옳은 것 같지만 또 아닌 사례도 있으니까 이게 보편적으로는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 약간 그걸 차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네요. 우리가 교육의 미래 3부작으로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 좀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례들이 또 등장을 하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오늘 교육의 미래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